주식시장 기초지표 PBR도 모르는 구윤철 부총리라는 짤이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코스피 PBR이 10이라고 부총리 말에 개미들 부글부글, 엄청나게 이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대통령은 코스피 5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 5천을 지향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라는 부분이 PBR에 대한 개념도 몰라서 이런 헛소리를 했다, 뭐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3편 이야기인데요. 이 3편에서는 알아두면 좋은 기초 투자지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기사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PER, PBR. 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ROE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 관련된 기사를 보면 PBR, PER, ROE.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인데, 주식 투자를 해보지 않았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살짝 좀 헷갈리는 용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가서 부총리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제일 위에 뜨는 게 부총리 PBR이라는 겁니다. 부총리 PBR, 이게 제일 먼저, 이게 왜 제일 먼저 뜰까요? 자, 국회에서 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구윤철 경제부총리한테 질문을 합니다. 한국 코스피 시장의 PBR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구윤철 부총리가 1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1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주식시장 기초지표 PBR도 모르는 구윤철 부총리라는 짤이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코스피 PBR이 10이라고 부총리 말에 개미들 부글부글, 엄청나게 이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대통령은 코스피 5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 5천을 지향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라는 부분이 PBR에 대한 개념도 몰라서 이런 헛소리를 했다, 뭐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이렇게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남습니다. 자, 우리 일반 가정으로 따지면 이건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재산에서 그 갚아야 될 부채를 빼면 순수한 그 자본, 순자산이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수한 자산, 순자산이 남게 되는데, 이 자본이라는 말하고 순자산이라는 말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 시가총액이죠. 기업의 가치, 시가총액은 이 순자산보다는 커야 정상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나온 이 순수한 자산, 순자산보다는 이 기업의 가치가 커야죠. 그래야지 정상적인 기업인데, 그러면 이 순자산보다도 과연 시총이 몇 배나 큰가, 이걸 따지는 게 PBR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스, 시총을 말하는 겁니다. B라고 하는 것은 북밸류, 순자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자산 대비해서 시총이 몇 배인지 R, 레이쇼, 비율이란 뜻이죠. 순자산 대비해서 과연 시총이 몇 배인가를,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PBR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 PBR은 최소 1배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배가 안 되는 기업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수두룩하다는 거죠. 이 1배가 안 된다는 것은 이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 미만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한번 볼게요. 회사의 자산이 100입니다. 회사의 부채가 400이고, 그러면 회사의 순자산은 600이죠. 그런데 이 회사의 시총은 300밖에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이 자산을 몽땅 팔아서 이 부채를 다 갚아도 600이 남습니다. 자산을 몽땅 팔아서 부채를 싹 다 정리를 해도 600이라는 게 남는데, 이 회사의 시총, 기업 가치는 300밖에 안 되니, 그러면 600분의 300 해서 PBR은 0.5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시총이 600이 나와줘야지 PBR이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산 가치만도 못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PBR 0.5가 되면
자, 이런 회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게 한국 증권시장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PER은 뭐냐? 그러면 P는 앞에서 본 것처럼 프라이스, 시총입니다. E는 earning이라는 겁니다. 이익, 당기순이익. 그러면 R은 역시 레이쇼겠죠. 그죠? 그러니까 PER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총액이 이 P라는 놈이 earning, 이익의 도대체 몇 배가 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연 100억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회사가 시총이 1000억이다 그러면 100분의 1000이니까 PER은 10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연 100억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회사가 시총이 200억이더라 그러면 PER은 2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회사는 버는 이익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작으니까 앞으로 주가가 오를 여지가 있겠는데, 그 다음에 이 밑에 회사는 버는 이익 대비로는 시가총액이 좀 큰 거 아니야? 이거 주가가 앞으로 내릴 수도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PER이 얼마면 큰 것이고 조금 고평가된 것이고 PER이 얼마면 이렇게 저평가된 것이냐, 절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또 회사의 미래 전망이 어떠냐, 또 시장에서 이 회사는 얼마나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PER이 30이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저평가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PER이 10이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고평가된 것 같은데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것만 알면 돼요. ROE. 자,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우리가 앞에서 본 earning,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리턴. 요 R이라고 하는 게 당기순이익이고, 여기서 말하는 E라고 하는 것은 에코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본, 우리가 앞에서 본 순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R이 얼마냐,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요 이익이라고 하는 놈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느냐, 이걸 따지는 게 ROE라고 하는 겁니다. A사는 자기 자본이 100인 회사입니다. 부채는 전혀 없어요. 이 회사는 자기 자본은 있고 부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의 이익을 내면 자기 자본 100분의 이익 10이니까 ROE는 10%인 회사입니다. 근데 B사는 자기 자본이 50이고 부채도 50을 씁니다. 돈을 빌려와서 이렇게 100을 만들어서 이익의 10을 내고 있다 그러면 ROE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냐는 거니까 50분의 10을 하면 ROE는 20%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적당히 잘 써서 이익을 내면 ROE는 높게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PBR, PER, ROE, 이제 우리 이 세 개의 핵심 지표를 알게 되었는데, 이 세 개의 핵심 지표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의 순자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순이익이 있고, 위에는 회사의 시가총액을 딱 놓겠습니다. 회사의 순자산은 100입니다. 이 회사는 10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 회사의 시총은 현재 5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PBR, 순자산 대비해서 시총은 몇 배니? 그러면 100분의 50이니까 PBR은 0.5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PER, 벌어들이는 이익 비해서 시총은 몇 배냐? 그러니까 10분의 50이니까 PER은 5배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ROE,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순자산,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은 얼마나 내고 있냐? 순자산 자본은 100인데 순이익은 10이니까 100분의 10 하면 ROE는 10%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PBR, PER, ROE를 구했습니다. 자, 요 그림을 머리에 넣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PBR이라고 하는 거, 이게 0.5인데 이 PBR이 적어도 1은 되어야 한다
하는 게 밸류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기업 가치를 올리자, 시장을 밸류업하자, 증권 시장을 밸류업하자는 게 PBR이 1이 안 되는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PBR은 1 이상으로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게 기업 가치를 올리자, 증권 시장을 밸류를 업하자고 하는 이 밸류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ROE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ROE라고 하는 게 있고 PER이라고 하는 게 있고 PB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보시면 요 PBR이 이제 1 넘어야 된다. 요게 PBR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요 PBR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요 PER하고 요 ROE를 곱한 숫자입니다. 5 곱하기 10% 하니까 이렇게 0.5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PBR을 높이려고 하면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이게 나오니까 이게 높든지 이걸 높이든지 하면 됩니다. 자, 이걸 높이든지 이걸 높이든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높이면 요 PBR이라고 하는 놈이 높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 두 개를 곱해서 PBR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일반적으로 자, 시장에서는 이 ROE를 높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ROE를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는 거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높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ROE가 중요하다. ROE가 높아져야 된다. 이 ROE가 낮은 기업이 ROE를 상대적으로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많이 한다든지 배당을 많이 주면 됩니다. 배당을 많이 주면 그만큼 회사의 이익요금이 줄어들면서 자본이 내려가거든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도 자본이 줄어듭니다. 자, 같은 이익을 낸다고 할 때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률, ROE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하거나 배당을 많이 주면 ROE는 높아지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거나 배당을 많이 줘서 ROE를 높여서 PBR을 1배 이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유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력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회사의 그 PBR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을 좀 많이 해서 ROE를 높이는 그 손쉬운 방법, 뭐 손쉽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낮은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을 좀 많이 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 방산 기업이죠. 여기에 PBR, 또 그 태광 산업의 PBR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 1년간의 주가를 보면 주가 흐름이 좋죠. 태광 산업 올해 들어와서 4월 이후부터 좀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왔네요.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태광 산업은 자사주가 많고 그 자사주를 소각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태광 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네이버 증권면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들어가면 종목 분석에 가서 투자 지표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회사의 ROE, 쭉쭉 올라갑니다. ROE가 20년도에 4.78에서 21년 9.1, 뭐 6.80으로 살짝 떨어졌지만 23년도에 25.60, 24년도에는 53.94까지 올라갑니다. ROE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PBR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PBR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PBR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PBR 0.56밖에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21년도에 0.84로 올라갔습니다. 22년도에 1.30, 23년도에 1.79. 자, 22년도부터 1을 돌파했습니다. 1.79, 24년도에 2.97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ROE가 이렇게 좋아지면 PBR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태광산업 한번 볼까요? 그러면 똑같이 종목 분석에 들어가서
투자 지표에 들어가 봤더니 자, ROE 한번 볼까요? ROE가 이렇게 6.47에서 23년도에 0.46으로 떨어졌다가 그나마 5.45 정도로 작년 말에 회복을 했습니다. ROE가 대체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PBR 한번 볼까요? 0.2, 0.23, 0.16, 0.13, 0.13. 최근 4년 동안에 태광산업은 PBR이 1을 넘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0.5조차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굉장히 PBR 기준에서는 저평가되어 있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이 시원하든지 뭐 기업의 거버넌스가 좋지 않다든지 뭐 어떤 주주에 대해서 소홀한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PBR이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회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이 PBR 지표를 보면 이 회사가 투자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건지, 순자산만도 못한, 심지어 순자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시가총액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런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라고 하는 공시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풀무원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 이렇게 치고 풀무원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제일 위에 9월 29일 날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 첨부 문서에 들어가면 이렇게 첨부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풀무원을 잽싸게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풀무원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보면, 자, 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뭐 회사의 일반적인 현황도 있습니다. 바른 먹거리, 풀무원 하면 바른 먹거리죠. 그 다음에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풀무원 공부하기는 엄청나게 좋은 자료네요. 자, 현황, 뭐 회사의 어떤 매출이나 이익도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회사의 PBR이 1은 넘습니다. 자, 1.54, 1.52에서 1.11로 떨어졌다가 1.21, 1.29로 올라갔는데 조금 아쉽죠, 그죠? 1은 넘기는 넘는데 아직 1.5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 ROE가 보면 ROE가 훅 떨어졌다가 그래도 최근에는 올라갔네요. 5%, 1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풀무원 같은 경우는 PBR이 그래도 1은 넘지만 아직까지 조금은 미흡한 상태고, ROE는 상당히 개선 추세에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회사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수익성 개선을 내놓습니다. 자, 회사를 밸류업 타겟, 회사 어떻게 밸류업 할 거냐? 수익성 개선해야죠. 그래서 ROE를 13에서 15%까지 끌어올리겠다. ROE가 높아져야지 PBR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성 개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주 환원 많이 해야죠. 배당도 알뜰하게 잘 하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것도 하면 좋겠죠. 근데 보시면 배당 여기 있습니다. 주주 환원. 안정적 배당 지급을 실행해 왔고, 재무구조 안정화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배당 확대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기업들의 PBR은 뭐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하고 관세 협상, 굉장히 우리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큰 난관이긴 한데 정부에서 잘 풀어나가리라고 보고,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좋은 요소들이 있어서 주식시장은 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들 보고, 하반기에는 3,500, 3,600까지 가리라는 전망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투자하는데,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기초 투자 지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 2, 3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